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로.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산과 바다가 동시에 있는 곳, 서울에서 가까운 곳, 바로 강화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일단 단군설화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단군설화와 연결된 곳. 그곳이 다 이곳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군과 삼별초, 그리고 강화도조약, 병인양요, 신미양요. 역사의 격변지마다 늘 함께했던 이곳 강화도, 우리 민초들의 삶이 녹아있는 이곳 강화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절을 품고 있는 강화도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서울에서도 가까운 곳,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곳 첨성단이 있는 강화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시죠. 따라오십시오. 강화도 남쪽 길상면에는 산의 형세가 마치 세 발 달린 가마솥과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정족산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화도의 정술이라고도 불렸던 정족산에 가면 정족산성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는 토성 자리에 석성을 쌓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강화도의 대표 유적이기도 합니다. 신령하고 복스러운 땅을 지키기 위해 무너지고 부서지고 고쳐지기를 반복하며 굳건하게 이어온 정족산성. 얼핏 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성곽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정족산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삼낭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석삼자에 산에 랑자를 써서 삼낭성.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군의 세 아들분께서 이 산성을 축조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군의 세 아들이 세웠다는 이곳.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주 보존해야 될, 지켜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겠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보존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 중의 보물, 절 중의 절인 전등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전등사가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시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81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진종사에서 유래한 사찰 전등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입니다. 불법의 등불을 전한다는 이름처럼 우리나라 불교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사찰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전등사는 현존하는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찰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만큼 격변기마다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도 한 전등사. 그 역사와 권위만큼 전등사에는 국가지정 보물과 문화재가 다수 남아있어 천년고찰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인 만큼 입구에서부터 아주 수목원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드리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죠? 겨울맞이 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느껴지는 나무 몇 그루가 보입니다. 그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 나무 보이시죠? 얼핏 보기에도 엄청난 세월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런 나무들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말씀해 주실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이 카메라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강화도 문화관광 해설사 한화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름이 진짜 봄인데 저희들이 느끼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선생님, 얼핏 보기에도 이 나무의 수령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이 나무 수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뭐 600여 년, 예. 700여 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보수라고 해서 이곳은 한 700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나무는 지금 은행나무니까 보통 은행이 열리는 나무라고 모두 생각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겠죠? 이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은행이 꽃은 피지만 은행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지금 두 그루가 여기 서 있어서 아니, 잠깐만요. 보통 은행나무는 제가 알기로도 암수가 구별돼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열매가 안 열리죠. 그런데 암수가 동시에 있는데 그리고 꽃도 피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자연을 거스르는 이 얘기는 과연 어떤 설화인지 그 설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승유 억불의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은 특산물을 곡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느 해 갑자기 조세를 2배로 올렸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겨우 할당량을 채울 수 있던 터라 스님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민 끝에 전등사 스님은 법력이 높은 백년사 추송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추송 스님이 전등사에 나타났고 일대에는 은행이 2배나 더 열리게 하는 기도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발없는 소문은 관리들 귀에도 들어갔고 터무니없다며 비아냥댔다고 하는데요. 정성으로 기도를 드린 지 3일째 추송 스님은 우렁찬 목소리로 이제 2그루의 나무에서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외침이 산에 울려 퍼지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우박을 머금은 비가 쏟아붓기 시작했다는데요. 곧 2그루의 은행나무는 잎을 떨구더니 그 이후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은행나무 때문에 이후 전등사에 대한 탄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등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현판에 전등사 딱 써 있네요. 네. 전등사라고 현판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못 봤죠. 네, 그런데 여기 올라오시니까 네. 이렇게 전등사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예. 원래는 예. 현판이 예. 이것이 아니라 대조루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는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임문에 해당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대웅전 곳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불임문에 속하는 예. 아, 그러면은 이 대조루를 지나면은 바로 대웅전이 있겠네요. 대웅 보존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네. 전등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봐보시죠. 선생님 가시죠. 전등사의 남문이나 동문으로 올라와 두 길이 합쳐지는 지점에 있는 누각, 대조루. 출입문 역할을 하는 대조루를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 전등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혀집니다. 대조루라는 이곳이 바로 자연적으로 부처님과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연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고개를 드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찰의 모습이, 대웅보전의 모습이 그냥 이런 게 멋이구나, 이게 한국적인 멋이구나가 탁 들어옵니다. 더더군다나 그 세월만큼 저 안에 많은 보물들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가까운 곳에서 한번 보시죠. 선생님 가시죠. 대조루 누각을 통과해 계단을 오르면 우아한 모습을 자랑하는 대웅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게, 전 세계 어떤 곳을 가서 어떤 건축물을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처마 라인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알고 찾아오시는 나부상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조선 광해군 6년인 1614년 전등사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전소되어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나라에서 손꼽히는 도편수가 대웅보전 건축을 지휘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그는 공사 도중 아랫마을 주모와 정이 들게 됐습니다.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주모는 모든 것을 챙겨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 도편수의 상심은 깊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대웅전 공사에 매달렸는데요. 절치부심하던 도편수는 대웅전을 완성하면서 나부상을 깎아 추녀 아래에 달았습니다. 대웅전 지붕을 떠받치면서 죄를 뉘우치라는 뜻이었다는데요. 이후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안에는 또 다른 진귀한 보물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대웅보전 안에는 삼전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목불입니다. 그 목불이 지금은 개금되어 있지만 요 분들이 모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쪽 곁으로 네.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화경판이라고 하는 경판이 105매가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웅보전 또 역시 보물이죠. 전등사 대웅보전은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가 기둥에 남아있는 먹으로 써놓은 글씨입니다. 이는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때 강화를 지키던 병사들이 남긴 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부처님께 빌었던 간절한 이게 그 기원이었던 유명한 겁니다. 전등사 철종이군요. 네. 무쇠로 만든.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절을 다니면서 범종들을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네. 이 종은 단언컨대 우리나라 종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생긴 모양새도 그렇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종들의 음통이 있는데 이건 위에 그 통이 없어요. 네. 맞죠? 네, 없습니다. 언제 저 겁니까? 이 어느 나라? 이거는 우리나라 종은 아닙니다. 예. 일제강점 시기에 예. 우리나라 종들을 모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원래 지금 이 뭐 종을 대포 만들고 그런다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종이 없으니 불편하잖아요. 예. 뭐 중생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줘야 예. 되는 종이니까. 그래서 그 종을 이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찾으러 다녔죠. 여기 계신 스님께서. 예, 이게 이제 뭐 스님이 가신 건 아니고 뭐 신도 누가 이렇게 네. 아주 이제 불심이 깊으신 분이 이제 찾으러 다니셨더니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 부평 병기창에 가니까 종이 있더라라고 알려주신 종이에요.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 그냥 놓고 도망간. 예, 그렇죠. 어. 미처
녹여지지 네. 않았던 종이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종이에요. 언제 쪽에만? 1097년에 만들었습니다. 11세기면은 송나라 때. 네, 송나라. 바로 그 중국의 승명사라는 곳에서 만들어 있던 것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공출이 돼가지고 예. 머나먼 이국 땅까지 네. 와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은 예. 이 종이 이렇게 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뭐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 이곳에 보물로 지정돼 있는 종입니다. 오, 송대 것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보물로 지정된 아주 희귀한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동북아시아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자, 또 다른 보물이 또 있겠죠? 네, 있습니다. 뭐예요? 네, 저 산 쪽 조금 깊은 높은 예. 곳에 예. 바로 아주 중요한 예. 조선왕족 실록이 보관돼 있던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요? 예.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하셔서 예. 한번 보시죠.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 정족 산성 사고,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가시죠. 조선시대 왕실 종찰이었던 전등사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곳, 바로 정족산 사고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강화 앞바다가 훤히 잘 보이네요. 네, 한눈에 바라보시죠. 예.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조선 왕조의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지였다는 거죠. 네, 여기에 특별히 보관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나라 조선왕족 실록이요. 네. 처음부터 여기 보관됐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춘추관이라는 데 하나 보관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해서 3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 성주, 충주 이렇게 4개의 사고가 있어서 조선 전기에는 사사고라고 했고요. 조선 후기로 5사고가 됩니다. 아, 여기를 근데 포함해서? 그게 4사고가 되는 것이 바로 3개의 실록, 바로 3군데 거는 모두 임진왜란에서 다 없었어요. 불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키고 있던 게 전주사고본이에요. 예. 그 전주사고본을 그곳에 계시던 누군가가 의해서 그 실록을 옮겨요. 근데 그걸 전주에서 내장산으로 옮겼다. 내장산에서 그 암자, 작은 암자로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예. 처음부터 여기는 아니고요. 만이산에 사고를 지었더랬어요. 아, 저 옆에 만이산. 맞아요. 예. 지금 여기는 할머니산이잖아요. 할머니산이고. 예. 예. 그래서 그곳으로 옮겼는데 만이산 같은 경우는 다 터져 있어요. 그 사방이 정상에만 그렇죠. 단군의 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 않죠. 네, 지키기가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지키는 게. 그래서 그러면 아주 좋은 곳 바로 지금 이곳 삼랑석 안으로 옮겨와서 이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전체 다 보관이 돼 있던 거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가 옮겨서. 있죠. 예. 네. 지금은 여기가 비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곳에서 안전하게 조선 왕조 실록을 그렇죠. 보관했던 곳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디로 또 이동을 해야 되나요? 근대에 지어져 있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 이 오랜 역사에 있는 절에 네. 근대적인 건물? 네. 그래서 오. 그 무설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설전? 아, 말이 필요 없는 곳. 네. 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 지어져 이 터를 잡았던 이 전등사에 아주 현대적인 곳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가시죠, 선생님. 예. 가시죠. 단군 설화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고찰 전등사. 이곳에는 현대식 공간으로 조성한 색다른 법당, 무설전이 있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른데요. 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등사에
아, 이런 현대적인 법당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런데 전등사에서는 여기 터에 예.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큰 건물 복합 문화공간 예. 이런 건물로 지금 새로 지어져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거의 이제 문화공간 그러니까요. 수준의 그냥 전시실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는 신라시대 때 예. 불국사에 예. 무설전이 왕의 명으로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이곳 전등사에서 최신식 이런 건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탐구해서 다시 이렇게 펼쳐놓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조금 더 가깝게 부처님과 만나고 스님들과 만나고 복합 문화 공간이면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그냥 오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습이 상당히 품이 있으시고 근엄하시고 자애로우시고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네, 토암산 가보셨죠? 예. 예, 그곳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많이 느끼시라고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등사에 그리고 또 강화도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들려주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강화도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좋은 휴식처를 안겨주고 좋은 먹거리를 안겨주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 중심에 강화도에 전등사가 있습니다. 많은 민초들의 삶과 함께한 그들의 삶을 어루만졌던 약사열의 부처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이곳 전등사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올겨울 따뜻하게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전등사. 그곳에 가면 국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가꾸고 지켜온 우리 민족의 살아 숨쉬는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